야, 여러분 지금 당장 다리 좀 보세요. 헉, 이거 뭐예요? 여기저기 멍투성이네요? 마치 무슨 격투기라도 했나 싶을 정도로 파랗고 보라색 멍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부딪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 나이 들어서 자꾸 깜빡하나 보다. 언제 문에 부딪혔나? 아니면 밤에 화장실 갈 때 뭔가에 걸렸나? 잠깐만요. 설마 여러분이 밤중에 술 취해서 비틀비틀 걸어 다니다가 여기저기 부딪힌 건 아니죠? 농담이고요. 진짜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몸이 지금 완전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이 휴지처럼 얇아져서 바람만 불어도 터질 정도가 되었거나 아니면 간이 완전히 파업 상태라서 피 멈추는 일을 거부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약들이 여러분을 살아있는 출혈, 머신으로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듣고 계세요? 농담 같나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팔을 꼬집어 보세요. 아프게 말고 살짝만요. 바로 빨갛게 되면서 멍이 들 것 같지 않나요? 정상인은 꼬집어도 금방 원래 색깔로 돌아와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약 꼬집었는데 한참 동안 빨간 자국이 남아있다면 이미 혈관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무서운 체크리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 칫솔질할 때 입안이 피바다가 되나요? 양치만 했는데 마치 입안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피가 줄줄 나오죠? 이거 정상 아니에요. 잇몸병이라고 넘어가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코피가 자주 나는데 멈추질 않아요. 예전에는 코 좀 후비면 살짝 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주르륵 나오죠? 휴지로 막아도 계속 새어나오고요. 세 번째, 여성분들은 생리량이 갑자기 엄청 늘었어요. 평소보다 두세 배는 많이 나오고 기간도 길어지고 덩어리까지 나와요. 이거 절대 갱년기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네 번째, 변 볼 때 휴지에 피가 묻어나와요. 치질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치질도 아닌데 자꾸 피가 나온다면 위험해요. 다섯 번째, 상처가 나면 피가 20분 넘게 안 멈춰요. 종이에 베인 것 같은 작은 상처인데도 계속 피가 나와서 반창고 여러 개를 붙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빨간불이에요. 두 개 이상이면 응급실 가야 할 수준이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 혈소판이 바닥났어요.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상처 나면 피를 멈춰주는 작은 세포들이에요. 정상인은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15만 개에서 40만 개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게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면 멍이 잘 들고 5만 개 아래로 떨어지면 조금만 부딪혀도 큰 멍이 들어요. 2만 개 아래로 떨어지면 뇌출혈 위험까지 있어요. 무서우시죠? 그럼 왜 혈소판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바이러스 감염, 자가 면역 질환, 약물 부작용, 심지어 백혈병 같은 혈액암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 원인, 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간에서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드는데 간이 망가지면 이 단백질들을 제대로 못 만들어요. 특히 프로트롬빈, 피브리노겐 같은 응고인자들이 부족해지면 피가 안 멈춰요. 마치 혈관에 구멍 뚫린 호스처럼 계속 새는 거죠. 간경화, 간염, 지방간 모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인, 여러분이 드시는 약들이 범인이에요. 혈압약 드시죠? 특히 아스트릭스나 혈전 방지제 같은 거요. 이거 혈소판 기능을 망가뜨려요. 와파린이나 다른 혈액 희석제 드시면 더 심각해요. 피가 물처럼 묽어져서 조금만 다쳐도 대출혈이에요. 관절염약, 소염진통제, 심지어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강식품까지도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인, 혈관벽이 휴지처럼 약해졌어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혈관벽이 얇아져요. 특히 비타민C가 부족하면 더 심해지죠.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신 분들도 피부와 혈관이 얇아져서 멍이 잘 들어요. 다섯 번째 원인, 혈액암이나 골수 질환이에요. 백혈병, 골수섬유증,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병들이 혈소판 생산을 방해해요. 이런 병들은 초기에 멍드는 것 말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겁나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일단 멍의 모양부터 보세요. 정상적인 멍은 부딪힌 부위에만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변해요. 처음에는 빨갛다가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순으로 바뀌면서 2주 정도면 없어져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멍은 완전 다르거든요. 일단 크기가 장난 아니에요. 살짝 스쳤을 뿐인데 손바닥만한 멍이 생겨요. 마치 누가 야구 배트로 때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이상해요. 처음부터 시커멓게 나타나거나 보라색이 너무 진해요. 마치 포도즙을 쏟아놓은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더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 번째, 멍이 동전 크기보다 크게 생기면 바로 가세요. 살짝 스쳤을 뿐인데 500원짜리 동전보다 큰 멍이 생겼다면 이미 혈소판이나 응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멍이 일주일에 5개 이상 생기면 응급 상황이에요. 정상인은 한 달에 한두 개 생길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5개씩 생긴다? 이건 혈액암 의심해봐야 해요. 세 번째, 멍과 함께 열이 나거나 림프절이 부으면 즉시 병원이에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쪽 림프절을 만져보세요. 콩알만하게 부어있다면 백혈병이나 림프종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서 멍이 많이 생기면 정말 위험해요. 한 달에 5kg 이상 빠지면서 멍까지 생긴다면 이건 암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 잇몸 출혈이나 코피와 함께 멍이 생기면 혈소판 감소증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걸 의학적으로 출혈성 소질이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위험 신호예요.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일단 혈액 검사부터예요. CBC라고 하는 전혈구 검사를 받으면 혈소판 수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정상은 15만에서 40만 사이인데 10만 아래로 떨어지면 혈소판 감소증이에요. 그 다음은 응고 기능 검사예요. PT, APT라는 검사인데 피가 굳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간 기능도 확인해야 해요. AST, ALT, 빌리루빈 수치로 간이 응고인자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 이상하면 골수 검사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뒤통수나 골반뼈에서 골수를 조금 뽑아서 혈액암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 골수 검사 얘기하니까 무서워하시는데 요즘은 국소 마취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럼 검사 받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드시는 모든 약을 정리해 보세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건강식품까지 전부 적어놓고 병원에 가져가세요. 의사가 어떤 약 때문인지 금방 알아낼 거예요. 두 번째, 술 끊으세요. 술은 간을 망가뜨려서 응고인자 생산을 방해해요. 특히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던 분들은 당장 끊으셔야 해요. 세 번째, 비타민C를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벽이 약해져서 멍이 잘 들어요. 하루에 1000mg 정도는 드셔야 해요. 네 번째,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등산이나 헬스 같은 걸 하다가 근육에 미세한 출혈이 생기면 큰 멍으로 번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뜨거운 찜질이나 사우나는 금물이에요. 열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출혈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혈액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80% 이상이에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혈소판 감소증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빨리 찾아서 치료하면 금방 좋아져요. 하지만 방치하면 뇌출혈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멍이 이상하게 많이 든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특히 50대 이상이시면 더욱 그래요. 이 나이 되면은 혈액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몸 상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지만 미리 챙기면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